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기회불평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갑자기 기회불평등 사례, 결과불평등 사례 이런 것을 갑자기 왜 살펴보느냐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최근에 그 시대 정신이 이 공정인데 이 공정을 좀 뜯어보면은 결국 기회불평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불평등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고, 또 이제 결과불평등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쉽게 얘기하면 소득불평등인데, 그것을 현 정부에서 이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뭐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기본소득을 주자 뭐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 이 소득 불평등이라는 결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현 정부가 추진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개념적으로 기회 불평등과 결과 불평등을 좀 나눠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어떨까 해서 이 사례집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기회 불평등, 결과 불평등을 무자르시 이렇게 딱 자르기가 어렵지만 최대한 저희가 그 개념을 좀 가지고 좀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기회불평등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저는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이 기본소득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 정부 여당에서도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돈을 많이 이제 국민들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이 정부와 이재명 지사는 이제 돈을 이제 국민들에게 주려고 하죠. 그런데 돈을 주지 말고 기회를 주는, 그러니까 돈을 나누지 말고 기회를 좀 나누자,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잘 나누면 결국 이 소득 불평등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LH 사태에서도 이게 기회 불평등 문제인데,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LH에서는 좋은 정보를 활용해서 자기들이 이제 집을 사서 결국 이제 부를 축적해서 소득을 더 많이 가져갔고, 그러지 못한 국민들은 소득이 이제 상대적으로 적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빈부의 격차가 커져서 소득 불평등이 더 커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기회 불평등을 이 기회 평등하기만 해도 이 소득 불평등, 즉 결과 불평등이 상당히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돈을 나누지 말고 기회를 나누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그러면 나누는 방법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지금 이제 보고서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나눠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이제 연구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의해서 결과불평등 사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불평등은 노력에 의한 결과불평등이 있고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결과불평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노력에 의한 결과불평등도 이거를 비난하게 되면은 이게 결국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영을 했는데 1, 2, 3등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노력에 대한 이제 자기 실력에 의해서 1, 2, 3등이 나왔는데, 그거를 1, 3등을 구분하지 말고 모두 꼴찌든 1등이든 동일하게 하자, 이런 것이 결국 절대적인 이제 결과 평등을 주장하는 거죠. 즉 그런 노력에 의한 결과 불평등을 비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사회주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결과 불평등 사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과 불평등 정의를 살펴보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 불평등이라는 것은 노력 또는 환경적 요인은 뭐 혈연, 학연, 지원 같은 게 되겠죠. 이것에 의해서 결과가 불평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노력에 따른 결과 불평등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살펴보면은 50억 빚을 진 투자자가 금융 공부를 통한 주식 투자 성공으로 500억대 자산가가 된 경우입니다. 이것은 이제 본인이 금융 공부를 열심히 해서 즉 금융 공부라는 노력을 엄청 해서 돈을 이제 축적한 경우죠. 그 다음에
반지하 방에서 살던 웹툰 작가가 웹툰 흥행으로 건물주가 된 경우죠. 자, 웹툰이 흥행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웹툰을 쓰겠습니까? 저도 해외의 유명한 저널에 게재하기 위해서 많은 논문들을 썼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개가 결국은 채택이 돼서 이제 게재되는 것인데, 이 웹툰도 마찬가지죠. 많은 노력을 해서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다 흥행이 실패하다가 이제 몇 개가 이제 흥행돼서 결국 돈을 벌어서 건물주가 된 경우입니다. 다음은 평범한 직장인이 근로와 재테크를 통해 평생 모은 돈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입니다. 지금 현 정부는 뭐 노력을 뭐 하든 말든 이 다주택자가 되면 마치 범죄자인 양 지금 몰아서 적폐인 양 몰고 있죠. 이 경우가 바로 전형적인 이 노력에 따른 결과 불평등을 비난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사회주의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에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가 주 90시간 이상 일하여 억대 연봉을 받은 경우. 우리가 뭐 의사 하면은 고액 연봉을 받으니까 마냥 이제 부러워하고, 또 너무 많이 받으면 뭐 이제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난도 하는데, 실제 보면은 이 의사도 주 90시간씩 일해갖고 정말 우리가 이제 주 52시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90시간이면 정말 일만 하는 겁니다. 일 열심히 해서 억대 연봉을 받은 경우, 이 경우에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우리가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 학력을 전혀 이렇게 무시하는데, 그러니까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간 경우, 그 다음에 좋지 않은 대학을 간 경우, 이걸 다 동일하게 본다면 누가 공부하겠습니까? 즉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좋은 학교를 가려 했던 그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누가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노력에 따른 결과 불평등에 아까 쭉 여러 사례를 얘기했는데 그 세부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세부 사례는 평범한 직장인이 근로와 재테크를 통해 평생 모은 돈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들을 보시면은, 자, 부동산 시장에서 이 평생의 근로 및 재테크를 통해서 이제 주택을 구매하는, 주택 구매했다는 그 결과, 그 다음에 무주택자는 이제 근로와 재테크 노력이 부족했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주택을 이제 다주택자가 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무주택자가 된 경우,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례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불평등 요인, 결과의 불평등 요인은 여기서는 이제 그 직장인의 근로 및 재테크라는 노력이 되겠죠. 이 노력이 이제 이 불평등 요인이 되겠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신이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뭐 남한테 피해를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평등 피해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30년 전 부모로부터 시골집을 증여받은 평범한 직장인 A씨는 근로 및 재테크를 통해 평생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이제 구매한 경우인데, 시골집은 폐가처럼 방치된 집인데 건축물 관리 대장과 등기본 등본에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A씨는 이제 다주택자가 돼버렸습니다. 얼마 후 A씨는 수천만 원의 다주택자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됐는데, 평생 모은 돈으로 겨우 집을 마련한 A씨에게 다주택자라는 비판적 시각과 높은 세율은 평생의 노력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노력에 의한 결과 불평등이 아니고 혈연, 학연, 지연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결과 불평등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비난받아야 되겠죠. 자, 먼저 주식의 경우 증권사 애널리스트인 고교 동창 찬스를 이용해서 주식으로 20억대 시세 차익을 벌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그 고교 동창 찬스를 통해서 이제 시세 차익을 벌인 경우죠. 요거는 이제 나쁜 경우가 되겠죠.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경우인데, 국회의원이 지위로 얻은 부동산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해서 14억 원대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입니다. 요거는 뭐 누구신지 잘 알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 오너인 아빠 찬스를 이용하여 그 회사 명의의 7억 원대 람보르기를 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뭐 자식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결국 좋은 차를 이제 타게 된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 오너인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일하지도 않고 억대 급여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제 회사에 거기 이름만 올려놓고 이제 돈을 받는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엄마가 정치 권력을 이용하여 교수에게 압력을 넣어서 딸이 학점 특혜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엄마 찬스를 이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사례로 국회의원이 지위로 얻은 미공개 부동산 정보를 미리 파악해서 14억 원대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입니다. 이거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닌데 바로 전 때에 이제 국회의원이었고 상당히 이제 많은 파워를 발휘했던 그런 분이죠. 자, 여기 개념들을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도시 재생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요게 이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게 결과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환경적 요인이 뭐냐면 이제 미공개 부동산 정보에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 접근을 해서 A씨가 그래서 이제 도시 재생 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한 그런 이제 결과의 불평등 사례입니다. 일반인은 이제 미공개 부동산 정보가 접근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보게 된 것이죠. 자, 세부 내용을 보시면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이 결과 불평등 이 사례는 여기서 환경적 요인은 국회의원인 지위가 되겠죠. 그리고 불평등 피해자는 이제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은 국회의원 A씨는 업무 중 M 도시의 도시 재생 사업 계획을 이제 입수했는데 국회의원 지위로 얻은 미공개 부동산 정보를 파악해서 A씨는 그 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남편의 문화재단, 조카, 지인 등의 명의로 재생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이제 미리 매입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A씨는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면서 매매 대금과 리모델링비는 직접 내는 방식으로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뭐 이건 잘 유명한 사람이니까 잘 아실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참 이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또 그리고 이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형적인 아주 완전히 언행일치가 안 되는 그런 이제 경우가 되겠죠. 이 국회의원이 이제 당시에 정부 여당 사람이었으니까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불평등을 얘기할 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기회불평등보다는 이제 결과불평등이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회불평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결과불평등을 바라볼 때 절대적인, 즉 노력에 의한 결과불평등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이 사회주의인 것입니다. 뭐 노력이든 뭐 환경적 요인이든 무조건 절대적으로 다 평등해야 돼. 이것이 바로 절대적 결과평등인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바로 이 사회주의의 어떤 그런 개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에 의한 결과 불평등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력에 의해서 정말 이 성적 차이가 나거나 또는 자산 가치가 달라지거나 또는 연봉이 달라지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